XSFM입니다. I, D, W, K. 사람의 임금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노동력을,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값어치를 낮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다 말고 타인의 인생을 낮게 평가하는 이들은 다른 귀한 것들의 가치도 쉽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례들도 저희가 좀 만나게 됐네요. 2015년 첫 번째 금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양인들의 달력으로 하면 이제 지구상의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별 탈 없는 새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유엠쇼입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마사오 기동취재반장이 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새해 이틀 연속 여러분들 만나게 됐어요. 우리 이러다가 우리 그 알실 청취자들하고 정들겠네. 그러면 출연료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겠네. 네. 이용 상임수석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신이 멍해지는 도대체 우리의 손과 발이 부조화하는 예. 이런 얼마나 나를 희생해서 나를 희생해서 청취자들한테 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다. 기동취재반장에게 가장 치욕적인 비난을 퍼붓고 싶어요. 뭐 또 출연료 도둑. 준비를 잘하든가. 근데 아닙니다. 출연료 도둑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것 아주 튼실한 강도인가요? 기동취재. 지난 한 달 동안 마사오 기동취재반장의 노력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첫 번째 금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 커피, 고소하고 향긋한 노건 간장게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싸다고 아무거나 사오니까 이게 뭐야. 비려서 못 먹겠잖아. 그렇다면? 노건! 간장게장! 어머님이 게장은 좋으시다는데 짠 건 또 싫으시대. 어떡해. 그래?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광고와 생활. 개장 25일간 아직 아무도 탈락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죠. XS몰에서 6번째로 입장한 선수는 간장게장입니다. 네, 노건 간장게장입니다. 녹원 간장게장. 네. 을의 사업 확장을 꾀하는 광고주는 광고팀을 만나면 우리 물건이 이렇다 저렇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길게 열심히 설명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노건 간장게장 사장님의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라는 초간단 타인 시점의 설명이 UMC를 감복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이렇게 길게 들으려고 호흡을 딱 하고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끝! 이게 지방선거 데이트 센트럴 할 때 느꼈던 충청도의 점잖음, 젠틀함. 속을 알 수 없다. 예. 네. 평생 대전에서 산 대전 토박이이자 창단부터 지금까지 이글스 팬인 사장님의 성정이 묻어나는 대목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마사오님 잠깐 숨 참으세요. 우리 애비도 아니면서 왜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 예. You are not my father. 예. 처음에는 하마 이글스 응원가를 딴 행복한 간장게장이라는 이름으로 런칭하려고 하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광고 만들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슬픈 국산의 높은 재료비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만드는
비리지도 짜지도 않은 간장게장은 우리나라를 털어도 파는 곳이 몇 군데 없지요. 왜냐하면 간장게장을 안 짜게 만들면 썩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간장게장 맛을 잘 모르는 UMC는 순전히 사장님이 잘할 것 같다는 이유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이 드셔보셨는데 별로면 그냥 나가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간장게장 맛을 몰라요. 예.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노건 한정식이라는 곳이 본진입니다. 이미 정찰 가보신 청취자분들의 후기도 환영합니다. 네. 그 UMC는 이 사장님이 하나이글스를 네.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7개 네. 쭉 응원을 했다는 그 어떤 일편단심 네. 이런 거에 높은 평가를 점수를 준 것 같은데. 아, 그것도 그렇고 이분이 이렇게 그 맑은 콧물만 안 흘리셨지 네. 되게 당당하세요. 저런 사장은 뭐 돈이 없어도 행복하거니와 네, 팔아주지 않을 거면 마시든지. 그러니까 천만냥이 없기에 다행이지. 빌려줄 천만냥이 없건. 예. 네. 그래서 그런 칙바가 또 차별 비하 발언 또. 그런 칙바가 칙바가 하나팬이라고 해. 그 긍정적인 점수로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을 때는 네. 먹어보니까 괜찮더라 그랬잖아요. 네. 입맛도 야구 취향처럼 특이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마이너적인.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순간 사장님이 처음으로 아시게 될 비밀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장님 몰래 얘기 안 하고 주문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반응이 다 좋았어요. 검증 절차는 거쳤어요. 왜 저는 안 줬어요? 네? 나도. 아, 그게 직접 이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대면 사장님이 아실 테니까. 우리 출연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직접 배달시켜서 먹는 건데 우리 방송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시켰죠. 네. 그렇구나. 네. 상관없고 싶다. 다음에 내가 사드릴게. 대전에 같이 갑시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답니다. 기대가 되네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셔보셨는데 진짜 별로다. 그럼 큰일인데. 그러면 항의해 주시고, 예, 제가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동 취재, 출동, 보고서. 오랜만에 이틀간 듣는 정들겠어. 말발굽 소리, 바퀴 소리, DVD가 쌓여있는 술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네. 네. 뭐야? 명함. 명함? 명함? 아니, 좀, 방송할 땐 방송에 집중을 하고. 잘라내. 그럼 되잖아. 아까 꺼내놨는데, 어쨌지? 저기 있다. 너무 멋있다. 마사오라고 안 했니? 쪽팔리게. 명함을 마사오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구력의 아이콘. 하여간, 네. 2014년 12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회사를 연지 한 6개월 3주 만에 명함을 받았는데요. 네. 마사오 취재팀장의 명함을 오늘 전달해드렸네요. 네. 이제 명함도 생긴 기동 취재반의 마사오 경제팀장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어느 정도 구찌가 커요. 굴다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 또래에서는 흔한 어휘인가 봐요. 구찌라는. 옛날 사람들은 명품을 즐겨 사세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찌가 크단 말 진짜 해묵었다. 그런 얘기인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좀 담담해지네요. 맞아요. 제가 이번 주 초에 또 이거 관련해서 얘기 좀 중간에 정리하느라고, 마사오님을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막 흥분했었어요. 우와, 이거 완전 우리 특종이고, 예. 근데 지금, 그리고 다른 데 보도도 안 했고, 다른 데서는 다 캐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이 되니까 별 생각 없네요. 좀 덤덤하고. 네. 대단치 않은 일일 수도 있거든. 그렇죠. 갈까요? 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비탄의 목소리가 크죠. 요즘. 네. 중기중앙의 비정규직 여성 자살 사건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지금 드라마 미생, 또 만화 원작 200만 부인가 아무튼 그렇게 났고 장그래법을 만든답시고 오히려 정반대 장그래 장그래를 죽이는 법. 장그래 양산법. 그렇죠. 정규직을 시켜달랬더니 비정규직을 더 오래 하게 해주는. 좀 황당한 그런 지금 상황이죠. 웹툰 무슨 관련 토론회에서 이제 윤태호 작가를 잠깐 만났는데 그 형을 보니까 이제 이 형이 진짜 떼돈을 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 형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얼굴이 피곤함 있잖아요. 스트레스와 피곤함. 요즘 뭐 하시길래요?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한 달 휴재를 한대요. 뭐였더라? 지금 신작 연재하고 있는 게 파머식이 있는데 아무튼 그걸 이제 연재하다가 한 달 휴재를 선언을 하고 12월 달까지는 쉬어야 되는데 워낙 또 지금 드라마가 뜨는 바람에 또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약속 이래가지고 진짜 도망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보람 있을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돈이 갑자기 확 벌릴 때 죽기 되게 좋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얼굴이, 그러니까 입술이 까매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이 형 좀 이따 죽겠는데? 네, 윤태호 작가 부디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나중에 느긋해질 때 돈 잘 쓰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세상,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런 그 비정규직, 청년 실업, 이런 관련 아이템을 디비다가, 네. 패션 노조라는 곳을 접촉하게 됐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 특종 같진 않아요. 네. 이미 꾸준히 다 얘기 나오던 얘기고, 그쵸. 패션 노조와 오늘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주인공급에 가까운 이상봉 디자이너. 이분은, 미리 얘기하죠, 뭐. 이분은 이미 열정 착취의 아이콘처럼 언론에서 SNS나 이런 데서 다 사냥감이 되셨죠. 그렇죠. 네. 저희는 이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도 특종. 그런데도 특종이라고요? 이 패션 노조에서 지금 그 열정 착취에 대한 많은 이슈화에 성공을 해서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 취재를 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때는 바야흐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이요. 한불 수교 120주년이래요. 이었대요. 네. 2006년이. 네. 존나 오래됐죠. 그러네요.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20년이 넘었어요. 지금 10년 전 얘기니까 이제 거의 130년 가까이 되는 거지. 129년 뭐 이렇게 됐겠지? 되게 오래됐어요. 프랑스. 그죠? 프랑스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죠. 뭐? Do you hear the people sing the song of angry men? 떠오릅니다. 딱히 웃길 것도 없는데 말이야. 네. 어저께 악몽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손발이 부조화하네요. 네. 그래서 2005년도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상무관으로 근무하는 모 상무관께서 소비재 산업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소비재 산업. 그래서 프랑스 정부 측에서는 지네 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가 패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션의 나라니까 한국에 잘 알려진 또는 알려질 만한 새로운 프랑스 디자이너를 섭외를 해서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행사에서 패션쇼를 하자. 이런 아이템을 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패션의 위상을 드높이자. 이렇게 아이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상무관이 프랑스 이 디자이너들을 데려다 하는데 이 모티브는 서로 일방이 아니라 외교는 쌍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불수교니까 한국 디자이너도 섭외하던지 아니면 한국적인 어떤 코드를 넣은 패션쇼를 해보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 유명하거나 새로 알려질 만한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그냥 패션쇼를 하면 한불수교 120주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랑스 행사가 돼버리는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프랑스 행사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순수한 모티브를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한글이 되었다. 그렇죠. 그럼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을까? 그 상무관이 프랑스 유학 시절부터 이 한글의 디자인적 우수성을 깊이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패션에 밝으신 청취자 여러분 벌써부터 냄새가 나죠? 한국에 살면서 늘상 먹을 수 있으니까 짜장면이 귀중한지 몰라. 근데 해외에 나갔는데 짜장면을 안 팔아. 맞아. 먹고 싶어 뒤지거든요. 맞아. 그런 것처럼 이분도 프랑스 유학을 가서 한글의 어떤 그 우수함이나 그런 걸 깨달은 거죠. 훈민정음을 모티브로 한 인쇄 포장지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와 언젠간 이거 너무 괜찮다. 디자인적으로 언젠가는 이 아이템으로 꼭 뭔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평소에. 아하. 그러다가 이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지. 대사관 직원의 아이디어였거든요. 이게 였군요. 한글의 우수성을 얘기하면서 아다리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그래서 아니죠. 구찌는 우리말이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이 훌륭한 거고. 그리고 자기 그 유학 시절 만났던 프랑스인들도 한글이 굉장히 모던한 그래피즘 디자인이라고 아주 극찬을 했대요. 제가 아는 선배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네. 만화 공부하러 갔다가 되게 재밌는 게 노트북을 갖고 와서 네임펜으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뭐 그런데요. 그 얘들은 그게 글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쁜 도형이잖아요. 아, 맞다. 저도 대학교 축제 때 아랍계 유학생들이 그걸로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아랍어로 써준다고. 아, 신기해서 하게 되대. 5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저 몽골어가 진짜 신기하더라. 네. 뭐 그런 것처럼. 형은 외국인들이 볼 때 한글이 개 이쁘더라. 예. 근데 프랑스 정부 측에서는 그 크리시앙 라크르, 오케이. 샤넬 이런 유명 프랑스 디자이너를 컨택해보라고 열심히 지랄은 외교적 결례죠. 프랑스 정부 측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진상 난동 아무튼 뭐 했대요. 반대를 했대요. 야 우리 그냥 잘 나가는 디자이너나 부르지.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상무관이 이걸 이 아이디어 관철시키려고 엄청 회의 때 싸웠대요. 일반적인 프레타포르테에 올라가는 것들만 가지고도 행사 몇 번 하고 남는데. 그 나라는 저렴 그러니까 패션.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한글 컴퓨터 글꼴을 조사해가지고 그걸 다 A4 용지에다 이렇게 인쇄해서 프랑스 본국에 보내고 그랬대요. 일 잘하는 분이시네. 이제 프랑스 준 공무원이죠. 그 정도 되면은 그분 한 사람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가 그렇죠. 뭐가 됐다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프랑스 측에서 결국에는 패션 전시 기획자가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뭐 안국동도 가고 막 이렇게 안국동 인사동 안국동 거기 옆이구나. 아무튼 그 동네도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놓고 한글이 가장 한국적이고 아름답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실무 담당자가 책임자가. 그러면은 이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120주년 수교 120주년 기념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마구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스폰을 받아서 해결을 했어야 된 상황이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한글을 프린트한 원단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원단 샘플을 프랑스 디자이너한테 줘서 그거를 패션으로 옷을 만들어서 패션 쇼를 하는 게 지금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을 프린트한 원단은 어디서 만들 거냐고 돈 들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바로 이 프랑스 대사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옆 동네, 바로 옆에 이상봉 디자인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봉 디자이너. 네. 아마 예상하셨던 분은 예상했던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랬더니 이분이 원단업자 소개는 물론이고 홍케이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갖고 프랑스 그 정부 측과 그 행사 진행하는 측과 상의를 한 다음에 예외적으로 참여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건 맞네요. 왜냐하면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아이템으로 한 패션을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하기로 한 건데 한국 디자이너가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이렇게 오케이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한 프랑스 대사관의 직원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다 더해졌고 그렇죠. 그것을 프랑스의 본국에서 한국 프랑스 120주년 수교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쪽의 공무원이겠죠. 아마도 그쪽도 그쪽에서 나와서 보고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지금까지는 일을 끌어왔는데 그랬다가 그냥 단순히 디자이너로 섭외하러 간 것도 아니고 원단 프린트 해야 돼가지고 지나가다가 근처에 있는 디자이너실에 갔는데 그 디자이너실이 이상봉 디자이너실이었고 이상봉 디자이너 본인이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했다. 그게 그러면은 보통 패션쇼에 참가할 디자이너를 섭외하는 일반적인 루틴은 전혀 아니었고 그런데 섭외는 됐네요. 그렇죠. 2005년 12월에 그 처음 접촉해서 그 아이디어를 말하고
원단 프린트를 해달라. 샘플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죠. 그런 요청을 했고. 그것만 했으면 되는 일이었네요. 그런데 2006년 120주년이니까 2006년 9월 1일 날 네. 프랑스에서 그 쇼를 하기로 한 거예요. 예.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었죠. 스케줄은. 프랑스에서 하기로. 네. 네. 프랑스랑 한국이랑 이렇게 다 같이 하기로 네. 잡혀 있었죠. 네. 2006년 9월 1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 3월 6개월 전 행사가 잡혀 있던. 그렇죠. 네. 잡혀 예정된 행사 6개월 전인 2006년 3월 프레타포르테 파리 컬렉션에서 이상봉 센세가 메인 아이템으로 자기 쇼에서 그걸 터뜨린 거예요. 아, 한글 도안을. 도안이 된 원단으로 만든 옷을. 그 디자인은 당연히 이상봉 씨가 직접 했죠.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 이상봉 디자이너가 직접 만들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최초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너무 명백하죠. 그해 6월 한글 달빛 위를 걷다라는 전시회에서도 써먹어요. 원래 프랑스 측이 준비한 한글 전시 행사는 파리에서 2006년 9월 1일 개최 예정이었고 보도자료에서는 이상봉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파리나 120주년의 경우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래 아이디어를 내주었던 곳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한글 모티브 패션 행사는 결국 진행은 돼요. 9월 1일 날 진행은 되는데 한불 수교 120주년이라든가 프랑스 측이라든가 이런 건 싹 사라져버리고 이상봉 센세만 부각이 된 거죠. 이상봉 디자이너만. 그러니까 그때 오죽하면 이제 지금은 현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야, 내가 이거 취재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어려운 이름이 너무 많아. 생전 듣도 나는 요 가리봉동에 있는 아울렛이나 상설매장 이런 데서 옷 사 입고 기껏해야 무슨 유니클로 이런 거 사 입는데 유니클로 무시하지 마. 취재하러 갔더니 이 소위 말한 전문가들이잖아. 네. 디자이너들이고 예. 뭐 이런저런 뭐 이런 시점에서 어떤 그럼 프랑스 파리에 브라데몬주 몽텐스만튼 여기에서 부사부사로 모여 있는 사람이 하지마 무서워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그리고 녹취를 했는데 다시 들어봐도 모르겠어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겁에 질려있네. 하여간 마사오님의 기준에 의하면 토할 것 같이 긴 이름들을.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 당시 재무장관. 프랑스 재무장관. 네, 프랑스 재무장관. 되게 유명한 아줌마 있어요. 근데 그 재무장관조차 그 행사에 거의 들러리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9월 1일에 한불 120주년 수교 기념 행사에. 그렇죠, 그렇죠. 네. 디자인은 이성봉 선생가 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는 아이템 자체는 이상봉 씨 게 아닌 거지. 한글을 옷에 넣은 패션쇼를 그렇죠. 만들자. 그렇죠. 그 아이디어만큼은 이상봉 디자이너가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같다가 아니고 우리가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네네. 없다. 프랑스 대사관 측에서도 그 당시에 발칵 뒤집혀졌어요. 깜짝 놀랐겠죠. 네. 어차피 행사는 9월 1일 날 진행이 됐으니까 네. 본말은 전도됐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불 120주년 기념 행사니까 한불 120주년이라는 게 부각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의 패션과 한글이라는 한국적인 아이템의 만남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이상봉 쇼 그렇죠.가 돼버렸다. 그렇죠.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뭐 까놓고 그렇잖아. 잘했어. 잘했네. 오케이. 취재 끝이에요? 김조광수 감독 건하고 상당히 좀 느낌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거는 뭔지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뭐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렇다 치죠. 네네.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을까? 이러고 뭐 이렇게 좀 알아봤죠. 아하, 맞아요. 이건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알고 보면 남양유업 때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갑질에 관련한 보도를 하는 트렌드 그 안에 섞여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언론에 많이 다뤄졌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주로 예능하고 체육하는 분들한테 포함되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줄 때 젊었을 때 큰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해줄 때 당하게 되는 경우 짧게 말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열정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알아봤는데 이건 제가 그때 말했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것이
좀 쉽게 보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네. 다른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네? 네. 하고 마사오 주재반장이 뒤져보니 일단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상봉 디자이너를 2014년에 이상봉, 오늘날의 이상봉으로 만들어준 그렇죠. 핵심 컨텐츠인 한글 도안 패션. 이상봉 하면은 그 도안이 생각나죠. 이것이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부터 아니, 만든 걸렸어, 저희한테. 아니, 만든 건 본인이잖아. 본인인데. 네. 만든 건 본인이고. 잘하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원두커피보다 적은 카페인의 커피. 부담 없이 하루에 한 잔 더.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EBS 2013년 5월 나의 성공 비결 세계 패션의 한국을 심다 이상봉 디자이너 편 중에서 그렇죠. 한글을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이상봉 디자이너의 어떤 성공 비결이다.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한글을 어떻게 디자인에 접목을 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패션쇼를 했었다면 솔직하게 저도 안 했을 거고요. 못 했을 거예요. 제가 파리에서 쇼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하고 한번 접목하는 그런 걸 해보자. 그런 용기도 낼 수 있었고 또 한글을 그분들은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죠.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글 했을 때 네. 저희 그 스태프들도 그렇고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외국 분들은 이거를 디자인의 세계, 네. 또 하나의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으로 이걸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미를 거기에 부여를 해요. 저게 무슨 뜻일까? 저게 무슨 글자일까? 그거를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쇼를 했다 하면 결코 그렇게 반응도 이렇게 파리처럼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걸 파봤죠. 이건 참 잘하셨구나. 또 다른 거 잘하신 거 없나? 그래서, 예. 다른 잘하신 건 없나? 그래서, 잘한 걸 이제 들여봤죠. 그래서. 칭찬 릴레이.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여러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잘하는 다른. 십자 포화와 반대되는 십자 칭찬. 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산학 협력 사업을 해요. 산학 협력. 그러니까 그 사업 회사와 왜 학교나 이런 학생들 그 연구소 이런 데서 협력해갖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착취해내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 돈을 준 다음에 기업은 빨아먹고 학생들의 열정을 착취하는 그런 산학 협력. 학생 시절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왜 교수는 월급을 적어받고 저렇게 잘 살까? 그 핵심 키워드. 산학협력. 으로 섬유 스트림이라는 걸 해요. 뭡니까? 섬유 스트림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 회사들 대구에 있는 그 섬유 소재 회사들, 섬유 원단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과 이상봉 디자인 실이 협력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국가 지원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을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연간 7천만 원씩 2년 동안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요. 어디로부터?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그 산하였던 한국 부품 소재 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이건 지자체급도 아니고 국가에서 받았군요. 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섬유회사와 함께 고기능 소재의 유니폼, 워크웨어, 고기능성 워크웨어를 개발. 나는 왜 이 방송 막 나오면 씨발 영어 이것 때문에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 그때
인천공항 할 때 제가 나한테 그 항공 무슨 단체 그거 뜻이 뭐예요? 뭐 거기에 내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야, 이렇게 그 핑계가 먼 과거로 갈 수 있다는 것도. 꼭 녹음 시작한 지 한 20분쯤 되면 내 탓을 한 번씩. 그래서 근데 워크가 걷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WORK야. ORK. 예, 일하는 거구나. 네, 그렇지. 예. 작업복 관련된 거 얘기했잖아요. 예. 걷는 거는 A지. 맞아요. ALK. 그러니까 ALK지. 예. 그래. 묻지 마. 네. 무시한 것 같은데? 아니요. 형님이 참으세요. 하는 거 하세요. 그 돈을 받게 되면 아무리 나라 꼬라지가 이상해도 돈을 막 주진 않아요. 정부에서. 네, 그렇죠. 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게 다 있어요. 네. 그 원칙적으로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류를 잘 작성해야 되는데 그 서류 작성하는 거 그 청부사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할 뿐이지 그냥 주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아무 생각 없이 뭘 만들진 않아요. 이 나라가 뭔가 규칙은 잘 만들어. 예. 그래서 인건비라던가 예를 들면 이걸 디자인하기 위해서 고가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무슨 컴퓨터를 샀다든가 뭐 이러면 영수증을 다 끊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지원을 받고 날로 먹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재와 인건비. 그렇죠.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인건비 지출 명목이 있지만 사람을 고용한 적 없고요. 인건비 지출 명목이 있다는 건 국가에다가는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얘기했는데 가라 영수증 끊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업은 진행비를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출처가 다 남아야 돼서. 근데 그 카드로 출장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그 양주를 샀어요. 그러다가 비행 기내 면세 네, 양주를 샀어요. 그런 식으로 그 지원비를 쓴 거예요. 1억 4천이 그 정도로 나갔다. 그래서 1억 4천 다 나가진 않았고 아무튼 그 돈에서 기내 1억 4천 어치에 술이 없겠죠. 골든벨을 울려가지고 다 한 병씩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 정작 고기능 소재의 그 워크웨어 유니폼 개발은 했다라고 올렸는데 그건 사실은 예전에 모 금융회사들 그 유니폼 만들어준 거 있거든요. 의뢰가 들어와서 그냥 그거를 단순한 발주. 그거를 과거에 했던 그 포트폴리오라고 칩시다. 그런 걸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성과로 냈다라고 써먹은 거죠. 허위 보고를 한 거죠. 그랬다가 졸업 논문인데 1학년 1학기 때 그렇죠, 레포트 갖다 내준 뭐 그런 거죠. 네. 그랬다가 회계감사에 걸려요. 메인 주관사가 있는데 그 주관 회사에서 회계법인에다가 감사를 맡기죠. 근데 거기 그 회계법인에서 적발을 해요. 그럼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가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돈을 토해내요. 이 잘못 쓴 이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사 보고서가 지금 내 손에 들려 있지 않으면 난 이 얘기를 못하지. 근데 내 손에 들려 있잖아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 대응을 하려면 하시고요. 네. 어쨌든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인턴 견습생들 을 10만 원, 30만 원 주고 쓰는 거죠. 한 달에. 네. 월에. 그러니까 일당이 아니고 견습생은요. 네. 생이잖아요, 생. 이게 학생 신분이에요. 10만 원을 줘요. 산학협력. 네. 그러니까 뭐 유주얼하게 그냥 평소에 쓸 때. 평소에도. 네, 사무실에 이렇게 쓰는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졸업자들이죠. 네. 그런데 그 업계에서 되게 다양하대요. 30선도 있고 30만 원. 또 어떤 데는 60만 원, 어떤 데는 80만 원 이렇게 준다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30만 원. 근데 재밌는 사실은 프랑스 파리에 전시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대에 한 40벌을 올리면 실제 가져가는 옷은 400벌 정도 된대요. 네, 그리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통 전시에 그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움직이는 인원이 한 15명, 16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수송 물자와 인원은 매우 많다. 네. 근데 한 절반 정도는 현지에서 뽑고 유학생들이나 이런 데서 조달을 하고 여기서는 한 5-6명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인턴들 데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한 2-3명이 있는데 걔들한테 야, 네 생애 어디 네가 우리 회사 아니었으면 이런 데 참여해서 눈도장 그러니까 구경이라도 해볼 수 있겠느냐. 이런 특혜다.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값은 네가 내렴. 그래서 그건
하나투어. 그건 관광업체잖아요. 그러게. 수익만 안 냈다 뿐이지 관광업체잖아요라고 제가 반문하려다가 잠깐 참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만 해도 문제가 없는 게 본인은 수익사업하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 노동하러 온 사람한테, 노동하러 자기랑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그 비싼 비행기 싹을 네가 내라 라고 말하는 건 관광업체. 그러네. 비행기 값만 내면 패션쇼 패키지. 패션쇼에서의 중노동이 무료. 패션쇼 워킹 홀리데이. 네. 아니, 뭐야. 아, 진짜 우리 광고에서 들었지만, 워킹 홀리데이 sucks. 네. 이 유럽까지 가는데, 프랑스까지 가는데, 대충 비행기 값이 왕복으로 한 240만원 정도 든대요. 그렇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 받는 사람이니까, 38이 24. 얘는 한 번 갔다 오면 8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8개월 동안 10원 한 장 못 받는다고 보면. 물론 놀랄 것만이 아니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예. 그러면은, 예전에 물뚱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인턴이라는 건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물뚝형이 얘기했어? 예. 난 반대했어요. 왜? 그냥 싫어.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예.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패션 노조에서. 문제가 돼야죠. 문제가 되고 막 SNS에 떠들고 하니까, 이 주의상봉 측에서 싹 다 바꿨답니다. 그날, 당일, 근로계약서 다 쓰고,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었는데. 아, 당일? 아니, 당일이 아니라 이제 문제 제기가 된 날, SNS에 막 퍼지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인턴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도 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근로계약서 싹 쓰고. 그리고 근무 시간. 맨날 야근이니 이런 건 야근이란 말도 안 붙일 정도로 일상적이었는데. 네. 6시 칼퇴. 7시인가? 아무튼 그 칼퇴. 시키고. 이제 월급도 현실화 시켜주고. 최저임금. 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게 일단 여론을 겁내한다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요. 그렇죠. 네. 근무 시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주의상봉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홍보 담당자와 통화가 됐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한글 문제, 프랑스 대사관 측과에, 그리고 또, 산학협력 섬유스트림 사업의 그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거, 유용한 거죠. 그리고, 인턴이나 이런 거, 문제, 착취 문제, 네. 이런 거, 요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2005년, 2008년 뭐 이런 일이니까, 오래전 일이어서, 상황을 아는 사람이 회사에 없다. 가장 강력한 사자성어인 노코멘트. 그렇죠. 네. 노코멘트.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사안, 노코멘트. 그리고, 그래서 난 좀 칭찬하려고, 이번 현실화돼서 이 바닥 사실 주의상봉의 악마가 아니라 워낙 그 업계에 만연한 일이니까 참 이렇게 무책임한 어른의 말 같지만 그 패션 업계를 쭉 돌아보니까 시스템이 악마죠. 그래서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해서 근로계약서도 쓰고 개선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좀 자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도 정확한 워딩은 그 부분도 우리는 노코멘트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송한 지 몇 번 됐니? 자, 담배나 한대 피고 할까? 네, 알겠습니다. 말 좀 하려니까 담배로 막네. 하고 피자. 네. 뭔가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도 회피하겠지만 수정했다, 사과하겠다, 혹은 자랑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딱히 나서진 않겠다. 이게 서로 다른 듯한 반응으로 좀 보입니다. 한 가지 반응입니다만은. 네. 주식회사 이상봉이라는 회사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앞에 거는 이제 다른 언론사가 아직 이제 내보낸 적이 없었던 얘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날의 패션 업계에서 주식회사 이상봉이라는 회사의 위치, 이상봉 디자이너라는 분의 피규어의 크기를 봤을 때 작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려드렸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열정페이, 착취 문제 이런 것들은 일단 다급하게 주식회사 이상봉 측에서는 수정을 했다고 하고 저희들은 바람직한 대처가 나왔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다른 회사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패션업계. 우리 이제
그 49회하고 정확히 비슷한 얘기도 해보게 될 것 같은데 만화가를 착취하는 만화 서비스하는 곳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잠시 후에는 이제 주식회사 이상봉 얘기를 떠나서 이 업계, 패션업계 강론으로 들어가면 자세한 이런저런 고유명사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마사오 취재반장 무슨 수로 정리를 해왔는지 광고 듣고 돌아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한국어로 번역해서 네 했습니다. 프레타 포르테는 기성복. XSFM입니다. 엄마가 나 살 빠진 거 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해서 삐졌어? 요새 내가 입맛이 없잖아. 에이, 별 수 있나? 노구원! 간장게장! 연애할 땐 월급날에도 잘만 쏘더니 오늘도 그냥 집에서 보자고? 왜냐면 노구원!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돌아왔습니다. 앞에는 간장게장 이런 이상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칙바 간장게장 게장. 그러지 말라니까. 그랬어요. 나는 진짜 우승은 못해도 4강은 들 것 같아. 그럼 마사오님의 말씀 때문에 XSFM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병열 씨가 남겨주신 게시물이 있습니다. 뭐요? 오병열 씨께서 이름 가지고 놀리면 안 되죠. 당연하죠. 마사오 지상 2014년 1월 UMC님 예상 프로야구 순위 1위 넥센, 2위 기아, 3위 롯데, 4위 삼성.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다시 듣다가 글 남길 게시판이 없어 이곳에 남깁니다. LG의 건투를 빌어주신 덕에 LG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나 봅니다. 네, 내년에도 LG의 건투를 빌고요. 네, 저는 한화가 6등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 이제 10팀이잖아요. 네. 10팀 중에 6등이요? 네. 상당한 상위권. 축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축구는 어떻게? 난 전북 축구 말고 본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그냥 저 형광색 옷 보면 그냥, 대충 보는 거지. 근데 하나가 왜 그렇게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해? 하위권 아니에요. 6이면? 2년 연속. 이제 중위권이에요, 6위가. 2년 연속 꼴찌이자. 10개 팀이지? KBO 사상 첫 9위 팀이 6위가 된다는 건 지금 어차피 그러니까 전력 보충이 많이 됐다고 해도 몇 명에 지나지 않거든요. 네. 물론 그리고 하나가 6위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5선발이 꽉 짜여져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팀입니다. 우리나라 리그에서. 6위까지는 돼요. 그럼 5선발이면 뭐 4위도 넘을 수 있겠네. 근데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쉽지는 가능은 한데 저는 6위를 예상해요. 하여간 올해 K리그는 강력한 우승 후보는 여전히 전북입니다. 아니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승 후보? 우승 후보는 전북이고 그냥 강등 안 될 팀 몇 팀과 강등 될 팀 몇 팀과 전북의 싸움 아니에요? 울산이 아마 선두권을 복귀할 겁니다. 울산이? 예.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우승했던 게 뭐였죠? FA컵이었나? 울산이 우승했던 거요? 네. 울산이 뭐 우승했지? 울산이 막 황선홍 감독이 뭐 이렇게 황선홍 감독은 그때 울산을 이기고 우승했죠. 자, 울산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인가?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럼. 네. 네. 하여간. 윤정한 감독. 좋으나 싫으나, 열심히 두산 베어스 응원하고 있는, 마사오 기동취재반장이 특정한 케이스, 주 이상봉의 케이스에서 보여진 사람의 노동력으로서의 열정, 혹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로서의 사람의 열정, 모두를 등한시한 적이 있던 결과, 나중에는 뭐 어떻게 생각을 바꾸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 좀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파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 그럼 노골적으로 파지, 이거 뭐, 죄졌냐? 나잘 디거. 네. 코팍의, 마사오 기동취재반장의, 총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어느 바닥은 안 그렇겠냐마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사람값이 똥값이다 보니까 이 패션 업계도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 있죠? 그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패션 산업 규모가 약 62조 원 정도 규모래요. 네. 그리고 관련 종사자가 86만 명. 거대 사업이죠. 입고 쓰고 걸치고 하는 모든 것들. 옷뿐만 아니라 모자, 가방, 구두, 액세서리, 속옷 다 패션 범주에 속하니까. 네.
요새 또 길바닥에서 많이 들리는 소문이 패션 마피아. 뭐든 이상하면 다 마피아 뒤에 붙이더만. 그래서 오세훈 시장 때 이게 스파라고 있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디자인 수도 서울이 되었던. 그렇죠.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그 단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디자인 서울. 그래갖고 시청에다가 이렇게 캔 찌그러뜨린 거 쭉 걸어놓고. 관이나 이런 단체들의 돈을 슈킹해먹는 슈킹 장인들의 욕심이 이렇게 집합된 단어. 디자인 수도 서울이라는 말 같았어요. 이렇게 디자인 서울.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한강에 뭐 둥둥 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기존에 있는 것을 뭐든 갈아엎어가지고 뭐든 어쨌든 공사비를 따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 없애놓고 그 자리에다가 동대문 운동장은 진짜 너무 아쉬워요. 거기 유서 깊은 어찌 보면 그 한국 축구의 성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동대문 운동장은 한국 축구와 야구의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의 고시엔으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되는데. 한국의 이게 갑자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FA컵 결승을 하기 거기보다 좋은 장소가 어딨어. 거기 그러니까 회색 똥 모양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잖아.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정체는. 여러분 저희가 패션에 좀 무지하긴 한데요. 디자인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문화는 알겠는데 그 동대문에 지어놓은 건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상관없고 심지어 스포츠로서의 존중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뭐 디자인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절 오세훈 시장 시절 SFAA라는 단체가 있대요. 스파. 네. 이게 서울 패션 아무튼 서울 패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패션 단체인 거예요. 걔들이 원래 그 단체에서는 딱히 심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서울시와 같이 협력해서 뭐 패션 지원을 해주고 패션쇼를 열고 그랬대네요. 근데 오세훈 때 심사 기준을 도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다. 어떤 회원사에서 이거를 뭐 전시회를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뭐 열은 적이 있느냐, 뭐 직원이 뭐 몇이냐 이렇게 규모를 따져가지고 거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스파가 삐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협력 관계를 깬 거예요. 그런데 이상봉 센세께서 또 등장하시네요. 그 스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패션 연합 그 단체죠. SFAA가 뭐 만화가로 치면 한국 만화가 협회처럼 거기에 이제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분이었고 스스로 회장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이제 틀어져 버리니까 어떤 심사 기준 도입 방법으로 해서 의견이 충돌로 찢어지니까 껴가지고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150여 명의 유수한 사람들하고 접촉해가지고 그 바닥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한국 디자인 연합회라는 디자이너 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또 만들어요? 네, 자기가 독립을 새로 만들어요. 그 회장 자리에 앉죠. 그러면서 오세훈하고 박원순으로까지 이어져요 협력 관계가. 그러니까 그 양반은 어떤 정치색이 없어요. SFAA와 서울시가 갈라서자 SFAA의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상봉 디자이너는 서울시에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태조의 자리에 앉고 서울시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나갔다. 이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상봉 씨 같은 경우는 1.5세대인데 우리나라 패션 디자이너에. 그래요? 1.5세대인데 이제 1세대 있잖아요. 앙드레김을 포함한 고 앙드레김 선생 대표되는. 그렇죠. 고 앙드레김 선생으로 대표되는 1세대. 그분들이 이제 그 스파에 남아 있고 근데 그렇잖아요. 그 원로들은 활동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고 이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는 1.5세대에서 선두주자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 있는 단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150명 넘는 인원들이 동의를 해서 단체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정부 측이나 서울시나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약관에는 이 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감을 판단하는 것은 회장이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그 심사위원회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어떤 그 심사 조직이 아니라 회장 정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짜배기는 자기가 다 가져가고 찌끄레기만 뿌린다. 이런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인 세우기라는 병폐가 라인 세우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는 줄 세우기라고도 합니다. 네. 업계 퇴출이 무서운 이 사회 초년병들. 네. 가뜩이나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바닥이 워낙 이제 좁잖아요. 거기다가 줄 세우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바닥이 좁다는 말 참 싫어하죠 우리가. 그렇죠. 뭐 어디는 안 그랬겠냐 마늘이라고. 뭐 우리 사무실 바닥도 6.3평이다만 참 팟캐스트 바닥이 참 좁다. 그래서 뭐 줄 거야? 뭐 줄 거야? 난 네 바닥이 없어. 팟캐스트 바닥이 좁다고 말한 새끼들 진짜 길 가다가 나한테 걸리지 마라. 제가 방금 그렇게 말했는데. 걸렸다! 아, 길은 안 가요. 우리 앉아있어요. 길을 가야 되는 조건에 충실하지 저는 못했어. 이용이 두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관행 중에 되게 재밌진 않구나. 좀 웃긴, 네. 우스꽝스러운. 야,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게 있는데, 네. 피팅 모델이라고 있잖아요. 네, 옷 입으시는 그렇죠. 거죠. 네. 쇼핑몰 이런 데서. 그렇죠. 옷 입는. 네. 이게 디자이너가 그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 새로운 옷을 만들면 그걸 시연회처럼 그죠. 예. 피팅 모델한테 입혀봐요. 네. 왜냐면 어차피 그 물건은 사람이 입으라고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피팅 모델한테 입어서 뭐라고 그러지? 피팅해 보고 라인을 네. 그걸 보죠. 핏이 생각이 안 났어. 핏. 핏 같은 걸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피팅 모델을 데려다 쓰면 당연히 피팅 모델비가 나가죠. 그렇죠. 네. 그걸 아끼려고. 아이, 그 돈을 아끼려고. 본인이 입으시나?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태어났잖아. 몸매가.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뽑을 때 네. 피팅 모델을 할 만한 몸매와 키가 되는 사람을 디자이너로 뽑아요. 그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라 거펠트, What? 마크 제이콥스, 아, 안나 수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래. 안나 수의. 짱이사냐? 갑자기 오동나무관이 떠오르고 벽제에서 유행한다는 보람장조. 칼라 전격 계약. 거펠트, 마크 제이콥스, 안나 수이 이런 분들이 검색해서 사진 보면 알겠지만 뭐 키도 작고 몸매도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이 한국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 디자이너로 채용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니, 멀리 외국까지 나갈 필요 없이 이상봉 디자이너, 그러니까 지금의 기성 디자이너들 본인도 워킹 다 끝나고 나면 패션쇼의 마지막에 이제 같이 나가서 인사하시는 중앙에 그분들도 직장 못 구했죠. 그렇죠. 지금처럼 하면. 그렇죠. 네. 개인 스펙을 회사에서 요구할 때 디자이너면은 디자이너니까 디자인을 봐야 되는데 디자이너 하겠다는 인간들은 넘치고 그 중에서 피팅 모델비 아끼려고 디자이너이면서 이 몸매까지 되는 애를 뽑겠다. 뭐 이런 거죠. 디자이너들이 갖춰야 할 덕목 말고 딴 걸 보고 있다라는 건 그런 유추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디자이너들에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바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린 프랑스 대사관의 누군가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뭐 좀 과한 비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요거를 몸뚱아리 차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 패션 노조에서. 패션 노조에서 말씀하신 걸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디자이너를 뽑는데, 피팅 모델까지 소화할 수 있는 걸 뽑는다. 몸뚱아리 차별이다. 근데 이건 진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자꾸 마사오님이 핏 이래가지고. 저 무덤 팔 때 파는 구덩이가 핏이잖아요, 핏. 근데 진짜 어떤 구덩이에 몰아넣는 그런 느낌이네요. 핏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재반 업계 상황 때문에 패션 노조라는 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뉴스 보시는 분들 본 적이 있는 단어죠.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패션 업계의 4대 악이라고 규정한 게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부당임금.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고요. 이제 2015년이니까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턴 30만 원, 견습생 10만 원은 이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않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몸뚱아리 차별.
그 네 번째로 법정 야근 수당 미지급. 요런 것을 이 패션업계 4대 악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쭉 취재하면서 이거는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그렇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이야기네요. 네. 개인적으로 패션 노조가 자기네 홈피에 이렇게 올려놓은 주장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지난주에도 어저께도 얘기했었잖아요. 교육 얘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나오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라고 주장을 해요. 이 패션 노조 주장 중에 여러 주장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희하고 맞네요. 권리 교육을 의무화하자. 이건 진짜로 대한민국 전체에 시급히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몰라. 그럴 시간 있으면 요즘 대학에서는 CEO 특강 같은 거 하죠. 그렇죠. 요즘 젊은 멘토링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으로 시작되는. 네. 그리고 뭐 만화가가 맨날 그리는 만화가 있잖아요. 내가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모르니까 그 권리가 뭔지도 모르니 뺏긴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모 만화가처럼 이런 산업화로 우리나라에 차가 2천만 대고 다 휴대폰을 쓰고 이렇게 번들하게 종종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걸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뭘 뺏긴 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되도 않게 어린애들한테 노인에게 자리 양보해라 이런 거 가르치기 전에 되도 않아? 이 3천만 배 중요한 교육이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걸 뺏겼을 때 침해당했을 땐 이렇게 지켜주는 법이 있다는 걸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즉 민주주의고 진짜 자본주의가 영속해 갈 수 있는 제 근본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이 패션업계에서도 이게 만연된 일이죠. 그래서 패션노조에서 2014년 패션노조 연말 시상식을 지금 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받고 있는데 후보자가 5명이에요. 워스트 어워드군요. 네. 네. 이상봉 센세는 견습을 월 10만 원 고용해서 유급 직원이 해야 할 각종 잡일 시키는 등 청년 착취. 근데 저도 그 전직 디자인 실장 출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 바닥을 그냥 설명만 듣고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어떤 그 패턴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샘플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외주를 받아가지고 어디 의뢰를 받아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바느질이라든가 뭐 이렇게는 동대문에 이렇게 전문 공장이 있대요. 맞습니다. 거기다 갖다 주면 뭐 10만 원, 18만 원인가? 그리고 뭐 비싸게 25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그거를 아끼려고 인턴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밤새. 여기 찡 받고 뭐 여기 바느질하고 이런 걸.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동대문에 그렇게 돈을 유료로 몇십만 원 하는 일이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걸 텐데 인턴이나 견습생이 그걸 하냐? 학교에서 다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느질이나 뭐라 이걸 한다네. 근데 나는 본 적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잡히진 않는데 아무튼 가져다가 써먹을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써먹는 거죠. 인건비도 아끼고 다른 아까 피팅 모델이라든지 이 동대문 외주라든지 전반적인 걸 다 아끼는 거죠. 요 3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청년을 쓰면서 더럽고 현실적인 표현이죠. 콩나물까지 아끼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그 워스트 시상식의 후보가 난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 최범석 센세. 최범석 디자이너. 인턴 급여 40만 원에 밥값 교통비도 없고 점심시간도 제공 안 하며 부당 해고 일삼음. 아, 어찌 보면 합리적이네요. 왜요? 그러니까 밥값을 안 주는 그러니까 대신 시간도 안 줘. 그 밥 시간도 안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이 쌍관한. 그렇죠. 밥값을 안 줬으니까 밥 먹을 시간도 안 줘야지. 단식원이야?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밥값을 받으면 안 되지. 그렇지. 되게 숨이 쌍관한.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요새 또 우리 주의상봉과 함께 굉장히 이쪽 그 SNS에서 뜨는 분이에요. 누군데요? 이승희 센세라고. 이승희 디자이너. 이 뭐 르이라는 그걸로 지금 그 되게 재밌는 그 인터뷰가 떴었는데 뭡니까? 좋은 디자인을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고 그런 그 사람이 신사동 노예 12년의 전설을 만들어냈대요. What?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약간
이건 제가 좀 기사로 전해드리기가 좀 골 때릴 정도로 좀 약간 성격 파탄자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러니까 누구 이상하게 뒷담화를 깐다든지 그 좀 히스테리칼한 그렇게 성격으로 그리고 또 디자이너실 환경이 엄청 열악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딱 제보라거나 이런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뭐 아닌지 누군지 알 게 뭐야. 근데 아무튼 이 알 게 뭐야. 맞잖아. 결론이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제 결론은 아니래 이거 아니었어. 내가 틀렸대. 내가 틀렸었고 오늘은 알 게 뭐야. 이렇게 끝나는. 이 패션 노조 연말 시상식은 이제 그 2014 패션 노조 연말 시상식 워스트 시상식 그래서 이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이걸 다 따라다니면서 팩트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쪽의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노조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신사동 노예 12년의 전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석태 센세라고 있는데 무급 인턴을 판매원으로 써먹는 신기술을 개발했대요. 무급 인턴을 판매원으로요? 네. 영업을 돌렸다. 네, 그렇겠죠. 그러면은 급여를 주지 않는 사람을 그러면은 그 무급 인턴은 일하는 동기가 뭐예요? 영업을 배우려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무급 인턴은 그러니까 이 도제 시스템이 이따가 나올 건데 무급 인턴을 쓰는 논리적 명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자이너로 인턴 회사에 들어가서 판매직으로 돌리면 얘는 나중에 보험 왕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디자이너 지망생이.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또 하나 있다. 고태용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열정페이의 정석을 전파하십니다. 지금 이 5분에 대한 투표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1위에게는 청년 착취 대상을 준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시상도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그쪽 수상자가 나타나면.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 아까 얘기한 패션 나라인 파리라든지 해외에는 어떠냐. 그걸 알아봤더니 장난 아니래요, 걔들도. 마크 제이콥스가 유명하대요. 뭘로요? 그 디자이너로. 아, 유명해요. 그거 당연하고, 예. 아, 그래요? 예. 난 처음 들어봐. 마크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디자인. 그 이름만 들어도 자동 반사로 심장 벌렁벌렁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마크 제이콥스가 그 양반이 또 이 착취에 장난 아니래요. 니네 아니어도 많다. 아하. 나랑 한 공간에서 숨 쉬고 같이 인턴으로 이렇게 무급으로 하려는 게 가문의 영광이고 인생의 영광으로 알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뭐 나쁜 짓만 안 했지 하렘파 급에. 근데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게 그렇게 문제가 돼서 2012년에 막 소송이 일어나고 그랬대요. 그래야죠. 그래서 나의 디자인 감각을 배우려면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막 목을 바꿔주고. 그래서 하퍼스 바자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하퍼스 바자가 속한 허스트 그리고 보그가 속한 콘데나스트. 둘 다 잡지 이름입니다. 도나카란. 여러 회사에서 무급 인턴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갔고. 지금 얘기한 모든, 들으면 다 아는. 이 콘데나스트 경우에는 무급 인턴십을 없앴대요. 그리고 프리랜스 형식으로 해서 최소 시급을 넘는 시급으로 고용을 하고요. 토리버치나 티어리 같은 회사에서는 인턴들에게 페이를 주기 시작했답니다. 2012년에 시작했다. 네, 2012년에 소송 관련해서 이제 그 업계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훈풍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불어야 되는데. 열폭 한번 잠깐만 할게요. 열폭 잠깐만 할게요. 이게 훈풍입니까? 저 열폭 잠깐만 할게. 예술한다고 이 시발 새끼들 가만히 놔두면은 이 생양아치가 되는 거야. 아휴 참. 난 예술가 아니라서 몰라. 예수 말고 예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라 그랬어? 씨발 법들이 되고 원칙들이 되고 이러면 귀척해 이 개새끼들. 난 예술밖에 모른다고. 축탱이 맞는 법도 배워야지 예술 말고. 그 말 멋있다. 네. 이게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도제 시스템. 야, 너 아니어도 내 밑에 들어오겠다는 애 많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랑 피가르말에 많아. 네. 아니, 스승과 제자란 말인데. 아까 잠깐 아까 나온 판매원. 나는 디자이너를 일하려고 들어갔다가, 외판원이 돼서
그러면 무슨 경험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사실 이게 패션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만연된 현실이고 사회 전체가 청년들의 착취로 유지되고 그 이면에는 거대 재벌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 번째 조건이 고용입니다. 맞습니다. 고용 창출이고 그 고용을 통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닷컴 기업 가지고 창조경제 지랄 떨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글이 사람 더 많이 고용하냐, LG가 밥솥 만들어 사람 더 많이 고용하냐, LG 완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업의 도리를 못해요. 그러면 사회환원의 1단계 그리고 기업이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용인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고용 안 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 쪽에 그 실리콘밸리 쪽에 가면 대형 그 IT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나 수익에 비해서 고용이 형편없는 그 회사들에 대한 그 항의하는 시위도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데 그냥 하나의 밥벌어진 인간을 회사가 고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업무 그 숙련을 시켜서 하나의 산업 역군으로 만들어내는 교육을 담당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지금 개인한테 다 떠넘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스펙이란 걸 쌓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다 개인에게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14년 막 지난 2014년 현재 1,900만 명이에요. 근로소득자가. 네. 급여소득자가. 절반 가까이 대략 한 48% 정도가 월 200이 안 돼요. 이게 내수가 돌아갈 수가 없죠. 네, 안 돌아가죠. 이게 소득주도 경제를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며칠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알바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급을 못 받는 것도 뭐 어쩌겠냐. 그러니까 다 허허. 네. 젊었을 때 고생 사서도 한다지 않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 전제가 있어요. 뭐죠? 그 고생이 젊었을 때 고생이 밑바탕이 돼서 노년이 훌륭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노년도 불행하니까 그렇죠. 노년도 폐지 주셔야 되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20대까지는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자살. 30대부터는 암. 자살 안 하면 암 걸려 죽는다. 그렇죠. 못 참으면 자살을 해서 죽고 참아내면 암으로 죽고. 네. 근데 이 자살 얘기가 잠깐 나와줬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미국이 이라크랑 전쟁할 때 1년 동안 이라크에서 죽어나간 미군 사망자 수보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죽어나가는 자살자 수가 더 많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매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인구 10만 명당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 멕시코에서 인구 10만 명당 총살 혹은 다른 둔기나 흉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죽지 않은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면 아 존나 자살하고 싶다. 멕시코 사람들이면 아 저 사람들 존나 무섭다. 이러고 평상시에 산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겠네. 그 제가 어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 아이템이 있는데 거기와 살짝 연관되는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어떤 학자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밝혀낸 바 있는데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자살률이 높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자살률이 떨어졌대요. 왜 어떤 정치인은 누군가에게 해로운가, 사람들에게 해로운가 그런 책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자살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다. 자살은 정치적인 이유다. 근데 제가 준비하는 지금 아이템의 모 교수, 우리나라 교수께서 어떤 그 토론회에서 지금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책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 통계 자료에 일단을 살짝 밝히는 내용을 했는데 그 토론회 들어봤더니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자살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고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자살률이 높다. 어렵지 않게 얘기해야 돼요. 전수조사로 밝혀냈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자가. 부자에 의한 정치연금을 많이 받는 정당이 집권하면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구조는 명확해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아니 인과관계도 밝힐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전수조사 했다잖아. 우리 지금 시간 부족으로 밝히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여간 이제 거대 담론으로 넘어왔는데요. 다시 패션이자 우리나라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만화에서도 도제 시스템 뭐 이래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문화생들 심지어 내가 생새고 애가 문화생이야. 그러니까 자선치고 배경에 뭐 지우개질 해.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네. 예전에 그 40몇 회 그거 제가 했었잖아요. 49회. 만화 그 앱을 만들어가지고 네. 웹툰 잡지 웹진을 만들었는데 네. 작가들의 만화를 이용해가지고 원고료는 안 주고 네. 그리고 그 요상한 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너님은 내 거. 이 경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네. 그렇게 굴러가게 용인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 언제 터질지 저는 궁금한데. 네. 멕시코의 이명박 같은 대통령이 네. 멕시코, 미국 FTA를 체결해서 멕시코의 농업 산업이 작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농촌 인구들이 다 그 도시로 오고 나라가 뭐 휘청휘청하고 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돈을 벌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이 흥하면서 조직원을 빨아들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 한 도시 자체가 그 마약 카르텔의 보복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해서 네. 한 마을 하나가 유령 도시가 되고 네. 자고 일어나면 잘린 목이 육교 위에 걸려 있고 네. 그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총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걔들은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사나? 그냥 다 들고 일어나갖고 이게 안 되나? 네. 이게 늘 궁금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취재하거나 이렇게 마주쳐서 그 비명 청년 그 지금 이 패션계 그 패션 노조도 그렇고 젊은이들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지금 비명을 지르잖아요. 근데 왜 그러고 사나 후떡 뒤집지 않고 그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진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임계점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언제쯤 터질까? 우리 사회의 임계점 못 살겠다 다 죽겠다 이러다가 차라리 일어나자 이런 게 언제 터질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면서 오늘 그 청년들의 피를 빨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단면 중에 패션 분야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예전에 그 마이클 무어 그 영화에서 그거 캐피탈리즘? 예, 러브 스토리. 거기에서 그 조종사들이 임금을 엄청 적게 받는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조종사들은 대부분 그 돈보다는 그 직업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람 코인으로 일하는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원래 예술가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요? 네. 아닌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만화가셨잖아요. 뭐 예술가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술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죠. 제가 이제 그 만화를 접고 네. 다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네. 생계 때문인데. 네. 그런데 만화가 누구더라? 김보통인가? 누가 트윗에서 어떤 만화가가 그런 걸 트윗을 올린 걸 봤어요. 자기가 만화가가 되기 전에 살면서 어떤 모 직업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잠들기 전에 맨날 속으로 했던 생각이 정말 이렇게 살긴 싫다. 정말 이렇게 살기 싫다. 그랬다가 지금 그걸 과감히 때려치고 자기가 하고 싶던 만화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먹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감사한다는 뭐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한 용기죠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기는 힘들잖아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잠깐 이렇게 취재 같은 거 하고 제 본업을 살고 있는데 용기인 것 같아요. 예술이고 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는 이꼴 용기. 오늘의 이야기에 맞춰서 좀 첨언하자면 그 용기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면 훌륭한 사서고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들까지 힘들게 하면 시발놈입니다. 뱀파이어죠. 제가 이제 마사오님한테 되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마사오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같죠. 어떤 상황에서도 솔직함을 잃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 저는 그거 배워야 되는 게 저도 용기가 없어서 음악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 빡센 게 살고서 우리 장르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해? 제가 저를 거의 1세대 취급하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려져 있는 인지도에 비해 너무 유명해지지 않은 사람, 좀 역설적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인생 지긋지긋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제 원칙에 맞는 삶이에요. 제 음악이 많이 들려지는 건 좋은데, 제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건 싫거든요. 알려지는 거,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도 싫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만든 어떤 것들의 결과물이 너무 없을 때, 혹은 그냥 욕먹는 걸로 끝날 때, 그거 전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수신제나 똑바로 해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둘이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발 예술한다고 해서 나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남을 등쳐먹어도 된다. 라는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남한테 등을 털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피가름이나 당해야죠 뭐. 피가름. 에단 호크와 윌렘 데포가 주연한 2010년 영화입니다. 데이브레이커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것 같은데. 2019년에 인류의 대부분이 이제 그다음에 쪽수가 많지는 않지만 인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원이 뱀파이어가 된다는 설정. 맞다. 그리고 이제 뭐 남은 인류 소수가 있으면 마트에서 피 팔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길가에 커피숍에 이렇게 피를 좀 많이 넣으면 되게 비싸고 많은 뱀파이어들이 경제 생활을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혈액이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딘가에서 도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서 이제 천민자본주의가 세계화가 정착이 이제 거의 다 된 시대에 왔더니 이 모든 뱀파이어 영화가 자본주의에 대한 오마주 라고 자꾸 보여요. 저는 뭐 결국 뱀파이어들만 살아남으면 그들도 죽을 것이다. 피 없어서. 이 데이브레이커스에 나오는 에단 호크 역의 이 사람은 대체 식품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학자거든요. 의사인가 그런가. 결국은 계속 실패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뭔가 약간 좀 미신 같은 형태로 영화가 진행되는데 실제로 현실에 맞춰 생각한다면 보고 싶다. 그 뱀파이어는 보면 딴 거 잘 안 먹잖아요. 못 먹나 안 먹나? 못 먹지. 인간 혈액만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다 토해. 근데 그러면 그 뱀파이어 하나 호의호식하려면 뭐 물론 호의하려면 경제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호식하려면 사람 여러 들어가요. 네, 사람이라는 그렇겠죠. 재료가 여러 들어가요. 그 어떤 사람 계산했던데. 네. 피에 있는 칼로리를 계산해가지고. 그래요? 몇 리터를 먹어야 되나. 인구의 1%가 뱀파이어라 치면 99%가 피를 좀 내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다 죽어가겠죠. 먹거리가 떨어지면 그 1%가 죽게 되겠죠. 그런 비슷한 얘기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곳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 이런 말을 이제 다른 언론사에선 단독 취재 해주신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래 오늘 방송분의 출연료가 1월 말에 나와야 되는데 땡겨서 입금했습니다. 좋아요? 네. 알려드립니다. 예, 다음 달 취재 더 고생스럽거든요. 다음 달 취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야, 다음 달 거 지금 아이템 잡아놓은 거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패션을 모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난 가리봉동에 있는 아울렛이나 상설 매장 같은 데서 옷을 사는 놈이 마리오 아울렛 무시하지 마. 브렉다 포르테 뭐 크리스티나 뭐 어쩌고 이런 거 하니까 힘들었는데 다음 아이템은 더 전문적인 거의 의사 수준이야.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글씨 막 처방전에 쓰잖아. ELS. 거의 그 수준이야. 그 약자 몇 개 보고 있으면 그냥 내가 아는 식으로 대체하게 되잖아요. 예. 품번으로 보여. 예. SOD, WWE, WWE는 SISD. 추천해주지 마. 다음 달에 기동 취재 시간까지 준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해주신 마사오 기동 취재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과테말라 안티과, 케냐 AA, 에디오피아 예가츠프, 엘살바도르 SHB,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닷컴. 내가 요새 그거 연습하고 있는데.
뭐요?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놨더니. 뭐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착하게 이렇게 들어서는 좆꿀인데요. 이렇게 그 원작자 누군지 되게 불쾌해하겠네요. 동요 같은데요. 사람들 전래동요 같게 들리기도 해요. 네. 세상이 아름다워요.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놨더니 여기 노래방이 없으니까 연습하기가 구려. 노래방에 어떻게 넣지? 제일 너도 돈도 안 돼 얼마.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거야. 뒷부분에 허리 잘 들리게 비비야 뭐 이런 게 있거든. 그 부분이 제일 조금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게 원작하고 매우 멀지 않나. 똑같습니다.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몰려오면서. 예. 2015년에 벌써 두 번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2014년 52주, 2015년 1주차에 아니구나. 2015년 빵주차에 방송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저희가요 아니나 다를까. 원래 남의 노동은 이렇게 신경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더러 휴가 좀 다녀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금 방전 타이밍이 좀 돼가는데, 저희들이 좀 쉴 수 있으려면은, 저희들의 원래 방송 시간이 목요일, 금요일이 5번이 있는 달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은 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1월 달이 5번이 있어요. 근데 네네. 못 쉬어요. 광고가 너무 많아서. 네네네. 그리고 2월 달에는 한 번 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보기에 설날 때 뭔가 기획이 되게 크게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그죠. 예전부터 우리의 전통이죠. 이용에게 안 이용을 놀래키는 방송.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쭉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5주간의 방송 일정이 꽉 차 있지 않은데, 5주가 목금요일이 다 붙어 있는데, 7월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휴가를 낼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 네. 매우 고전적이고 아주 듣기 싫은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일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바쁠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식을 제때제때 취하고 여가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순전히 회사 운영하는 새끼들의 역량이죠. 예. 요 타이밍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이 그거 있잖아. 해시태그. 네네. 해시태그를 달아서 여러분들 그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시태그 IDWK 혹은 해시태그 그알실로요. 그래서 의견은 이미 주시는데 무슨 의견이요? 청취자 니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UMC가 뭐래요? 그 목이 아파가지고 그렇죠. 예. 아팠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인후농양. 인후농양. 편도선염 비슷한 거잖아. 목이 부어가지고 왜요? 방송을 못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 사무실 근처에 왔다 밥 먹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차하면 이번 주에 마사오님하고 이용님하고 둘이 녹음을 할 수도 있었을 뻔했다. 그래서 내가 재밌겠다. 용이랑 나랑 둘이 어떻게 말아먹는지 재밌겠다. 그랬거든요. 자, 청취자 니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싫어. 술 주정하는 것 같아요. 왜? 나도 동일한 느낌이 좀 술 주정 같아.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우리 둘이는 따로 하죠. 그래? 하나 새로 만들죠. 왜? 두려워? 두 사람이 무슨 방송을 하지? 물론 이렇게 던져놓으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예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라고? 유연씨 빠져라. 아니 근데 생각해봐. 쟤 없이 너랑 나랑 아니면 너랑 나랑 물두경 셋이서 하여튼 개판을 놔보는 거야. 아니야 의외로 잘 될 걸 내 생각엔. 근데 왜 이렇게 쪼냐 너는? 저는 왠지 그 비주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저 두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두 분의 큰 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큰 바위 중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횟수로 따지면 4번째 해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에. 그렇구나. 2012, 2013, 2014. 2, 3, 4. 어이구, 그러네요. 아닌가? 2012년에 시작했나, 우리? 아니죠. 2012년에 시작했죠. 네. 횟수로 따지면 4번째 해. 달라지는 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수의 책임 프로듀서, 이용 수석 상임 수석 비디올로거,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전자게임은 4월에 시작하나? 몰라요. 우리 시대에 좀 디자이너를 꿈꾸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오늘 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꼭 패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젊은 친구들이라면 디자인이라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도 패션과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패션은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네. 그 전에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듣고 만지고 이런 게 중요해요. 오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공연도 보고 전시대도 보고 갤러리도 보러 다니고 음악회도 또 듣고 또 소설이나 네. 우리가 시도 많이 또 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감성이 좀 이렇게 키워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지금 내가 보는 이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거죠. 이렇게만 보고 아까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세상을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대신 한 가지 일에 이제 직업을 택했을 때는 깊게 봐야 되지만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환경,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일 때도 저는 세상을 좀 넓게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XSFM입니다. I, D, W, K